타이레놀 살인사건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982년 타이레놀 캡슐을 이용한 살인사건이죠. 이 이야기를 오디오 흑이라는 팟캐스트 채널에서 8부작으로 다뤘는데 그 내용들을 번역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몇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단 하루 동안 일어난 연쇄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경찰 수사관이 40년간 지속된 미스터리를 끝내겠다는 희망으로 형사법원의 계단을 오릅니다. 타이레놀 살인사건은 그가 15년도 더 전에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와 다른 몇몇 법 집행관들은 이 살인사건을 해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황 증거에 근거해 추정된 76세 남성을 기소하는 일만 남았죠. 법원과 검찰청은 형사들과 면담하고 일리노이 주 경찰청장도 이 면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정보원들이 죽고 기록도 사라져가죠. 1982년 발생한 독극물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전 국민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타이레놀 살인사건은 수십 년에 걸친 비탄과 분노, 좌절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결말이 없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는 1982년 9월 29일 수요일 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엘크그로브 마을. 오전 6시 15분 12살의 메리 켈러맨은 해가 뜨기 전 학교에 못 갈 정도의 두통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타이레놀을 하나 먹자 몇 초 후 고정되고 팽창한 눈, 질식한 듯한 얕은 호흡을 하며 쓰러진 채로 아버지에게 발견됩니다. 그 어떠한 응급처치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어머니와 함께 도자기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조랑말을 타고 아버지와 아타리 놀이를 좋아했던 메리는 결국 오전 9시 56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소꿉친구 샤론 호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매우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그녀의 죽음은 시카고 지역에 공포를 불러왔고 앞으로 다가올 연쇄 사망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죠. 당국은 일리노이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조사했지만 결국은 경험, 직관, 그리고 때론 순전히 운을 통해 의학적 미스터리를 풀었습니다. 그런 우연한 순간 중 하나는 그 마을의 소방관인 리차드 키워스가 이웃인 친구와 통화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일을 쉬고 있던 키워스는 자신의 장모가 메리의 어머니와 함께 일했었기 때문에 메리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필립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사항을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려 타이레놀을 먹었다는 것을 공유하게 되었죠. 이는 곧 그의 마을에서 여러 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1991년 녹취록에 따르면 메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10년이 지날 때까지도 메리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리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 순간에 대해 딱 한 번 물어봤었고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은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코 알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 11시 알턴 마을. 건장한 우체국 관리인 아담 야노스는 하루를 쉬었습니다. 전날 가슴 통증을 조금 겪었지만 충분히 좋아진 상태였죠. 폴란드 남부 작은 농장에서 태어난 그는 그의 아버지가 공산당 입당을 거부한 후 어린 시절 미국으로 넘어와 시카고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의 옛 고향에서 테레사를 만나고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죠. 그날은 유치원에서 딸을 데리러 간 후 동네 식료품점에 들러 스테이크, 아내를 위한 갓 자른 백합, 타이레놀 등 여러 물건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선 바로 타이레놀 두 알을 삼켰습니다. 그의 아내는 가슴을 움켜쥐고 통증을 호소하며 화장실에서 걸어나오는 야누스를 보게 됩니다. 그는 고정되고 팽창한 눈으로 얕은 숨을 쉬며 밖에서 얘기하고 있는 간호사를 발견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오후 3시 15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후 3시 45분 윈필드. 야누스가 세상을 떠난 지 30분이 지난 시점 27살의 린 라이너는 거실에서 생후 6일 된 아들에게 이유식을 먹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통이 있었고 그날 아침 구입한 타이레놀을 두 알 삼켰습니다. 그 즉시 어지러움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려 했지만 부엌 의자에 쓰러졌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신고한 경찰관이 도착했을 땐 그녀의 눈이 고정되고 팽창한 채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신생아는 흐느끼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고 학생이었던 다른 아이는 소란스러운 것을 듣고 2층에서 무슨 일이냐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아버지는 2층에 있으라고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유지장치를 달았지만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후 5시 15분 알턴. 야누스의 가족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다같이 모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카인 스탠리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슬픔에서 비롯된 두통에 괴로워하다가 타이레놀을 몇 알 먹었습니다. 스탠리의 아내는 테리인 남편을 따라 타이레놀을 먹고 욕실로 들어갔는데 곧바로 스탠리는 가슴을 움켜쥐며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곧 쓰러졌고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급대원들이 스탠리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을 때
그녀의 아내 테리는 스탠리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고 숨결이 얕고 눈은 고정되어 있으며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6시간 전 같은 일을 겪은 구급대원 크레이머는 무엇인가 잘못된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오후 6시 45분 롬바드. 1시간 후 30km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두 어린 아들을 둔 싱글맘 메리 맥팔랜드는 쇼핑센터에서 동료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2년 전 이혼을 겪은 후 조금은 안정된 상태로 접어든 시기였죠. 그녀는 괜찮은 임금과 유연하게 근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쇼핑몰에 있는 전화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사귀기 시작하기도 했죠. 그녀의 아이들은 그녀에게 전부였습니다. 라고 친구이자 동료인 얀 호프만이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이혼은 힘들었고 막 새로운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호프만과 저녁 식사를 마친 맥팔랜드는 매장으로 돌아왔고 두통이 있어서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과 계속 불평하는 손님들 때문에 편두통은 흔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선 직원들에게 진통제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맥팔랜드는 자신만의 약을 선호했습니다. 타이레놀 캡슐 2알을 먹고 10분쯤 지나서 맥팔랜드가 기분이 좋지 않다 했고 이내 쓰러졌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졸중 판정을 받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오후 7시 알링턴. 스탠리와 그의 아내 테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원 크레이머는 공중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간호사인 그의 친구 헬렌 젠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젠슨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아팠던 세 사람 모두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곧장 사건이 일어났던 집으로 달려가 타이레놀 병과 영수증을 발견하고 직접 개수를 세워서 3명의 사람들이 각각 2알씩 복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타이레놀이야. 타이레놀에 뭐가 들어있어. 하지만 그녀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대적으로 여자이고 간호사였던 이유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후 8시 34분 시카고. 간호사 젠슨이 야노스의 집을 수색하고 있을 때 유나이티드의 승무원 폴라 프린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돌아온 후 코네티컷주 하트포드로 왕복하는 긴 하루를 보내고 오헤어에 착륙했습니다. 착륙 후 같은 콘도 건물에 살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승무원인 진 레귤러 리빙구드는 1시간 정도 뒤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프린스는 리빙구드에게 이런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먼저 갔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술 한잔하자. 흥겨운 소식을 들려줄 게 있어. 프린스는 집으로 오는 길에 약국에 들렸고 이때 보안 카메라에 남색 바지 정장과 목도리, 하이힐 신발로 구성된 유나이티드 항공 유니폼을 입고 있는 프린스가 찍혔습니다. 이 사진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찍게 된 것입니다. 오후 9시 16분 그녀는 엑스트라 스트렝스 타이레놀 24개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 가방에서 이미 개봉하여 먹고 있던 타이레놀 병이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새로 구입한 타이레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망했죠. 프린스의 장례식에서 한 남자가 그녀의 동료 리빙구드에게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는 최근 라스베가스 중간 기착지에서 프린스를 만났고 둘은 바로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죠. 바로 프린스가 들려줄 흥겨운 소식이었습니다. 오후 10시 알링턴. 스탠리는 사망 판정을 받고 그의 아내 테리는 회복 가능성이 없이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소방관 크레이머는 독극물 전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일이 일어난 야누스 가족은 예수상을 들고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소방서로 복귀한 크레이머는 친구이자 동료인 소방서장 필 카피텔리와 얘기하던 중 모두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것을 말했고 카피텔리는 귀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크레이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저 밖에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독살하고 있다. 그는 즉시 엘크그로브 마을의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메리 켈러맨을 치료했던 구급대원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고정되고 확정되어 있었는지 호흡이 빠르고 얕았는지 응급처치에 효과가 없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구급대원은 네만 계속 말했죠. 크레이머는 야누스를 되살리려 했던 중환자실의 의료 책임자인 토마스 김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결국 사람들이 섭취한 후에 그렇게 빨리 죽을 수 있는 것은 시한 화물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실험해볼 수 있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한편 엘크그로브 마을의 경찰관은 타이레놀 병을 집으로 가져와 쿡 카운티 검시관실의 수사관 니콜라스 피소스에게 건넸고 피소스는 이미 여자 간호사 젠슨이 남긴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소스는 그의 상사인 부검시관 에드먼드 도노휴에게 전화를 걸었고 도노휴는 병을 따고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피소스가 병을 따고 캡슐을 쏟아내자 진하고 쓴 아몬드 향이 났습니다. 도노휴는 그 말을 듣고
적혈구의 산소를 차단하는 악면 높은 독성 시아나 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몬드 냄새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의 약 60%만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피소스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도노유는 카운티의 수석 독성학자 마이클 셰퍼에게 전화를 걸어 타이레놀 캡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레놀에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내 말은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진통제였다는 것이다. 검사 결과 야노스의 병에 남아있는 44개의 캡슐 중 4개의 캡슐이 시아나물이 함유되어 있었고 각 캡슐에는 시사량이 거의 3배에 달하는 양만큼의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음날 9월 30일 새벽 1시 30분 알링턴 하이랜드 파크 연구소의 기술자가 토마스 박사에게 부부의 혈액 검사에서 다량의 시아나물이 발견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 검사는 기술이 최고 수준이었고 결과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스탠리아와 야노스는 급성 시안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새벽 3시 7분 시카고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과 관련된 첫 뉴스는 시카고의 유명한 뉴스기관인 시티 뉴스국의 한 기자가 24시간 운영되는 회보를 발행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간호사 젠슨의 남편이 라디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젠슨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라디오에 나와. 타이레놀이야. 이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아침 상점들은 진열대에서 진통제를 치우기 시작했고 공중보건부서는 독성 캡슐에 대해 경고하는 전단지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경찰관들은 사람들에게 타이레놀을 버리라고 명령하기 위해 거리를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추가로 검사한 타이레놀에서 3병이 독성 물질이 들어있었고 첫 24시간 이후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 크라이머는 그날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가 달랐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종종 상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대중들은 독이 든 타이레놀을 복용했을 것이고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